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트럼프 갈등 속 눈앞에 다가온 폭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폭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정부 보조금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특히나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미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은 없을지 그에 따른 상세한 부분들, 영향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당 뉴스 때문에 관심이 비교적 좀 덜 갔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의 뉴스 분석 필요하신 분들 역시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쯤 여러분께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이슈 있겠지만 이 이슈들을 제대로 분석해야 우리가 그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시간 대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당되는 뉴스를 제대로 분석해야지만이 앞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인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인지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뉴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미국 주식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리얼 미국 주식 속보라고 해서 시장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응원 받으면서 더 다음 영상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그리고 우리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너네 이제 정부 계약 다 취소해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탄핵을 시킨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싸움인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자세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미국 대선 계기로 형성된 브로맨스, 둘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난타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걸 보고 실망했냐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가 진행 중인 감세 법안을 비판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판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없어도 대선 승리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 없어도 난 대선 승리했을 거야라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대답으로 아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뭐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게 트럼프가 머스크는 그저 미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하고 갈등을 주고받는 분위기예요. 사실 뭐 이건 순서를 다 제대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시총이 잠시 동안이지만 200조 원이 증발하면서 단기간 하락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전체적인 경제 타격도 입힐 수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크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이 발언이 나온 다음부터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이제 발언을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앱스테인 파일이 뭐냐라고 하면 앱스타인은 이제 미국의 이제 돈이 많은 이제 그 금융가 출신의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교도소에서 의문사했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 해당 사건 때문입니다. 앱스타인 사건은 미성년 성착취의 혐의로
2019년도 사망한 억망장자와 관련된 스캔들로 아직 대부분의 관련 자료가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2024년도 뉴욕 연방법원은 지금 현재 해당 판사는 익명 처리의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서 문건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문건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린 여성을 좋아했다거나 미국 정치권,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앱스타인이 고용한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등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익명의 사람들은 공개된 바에 의하면 오바마, 영국의 왕자, 빌 게이츠도 거명되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은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앱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충격적인 게 정말 소수, 정말 일부만 공개됐다는 점이 충격적이죠. 더 많은데 이제 현재 이런 언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는 비공개의 앱스타인 파일에 이 트럼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이를 향해서 보조금을 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로 그냥 까딱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만한 민심이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겠고요. 정부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치명적인 정부 보조금을 끊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갈등이 이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극단으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앱스타인 파일, 앱스타인 게이트라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어떻게든 미국의 핵심 주요 인사들이 묻으려고 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는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뭐 태도는 아직 화해할 계획 없다, 통화할 계획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의 통화할 계획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및 계약 취소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트럼프는 보조금이 엄청나다며 이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지만 이는 공정함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일론 머스크가 반대한 감세안과 관련된 갈등 이후로 나온 것으로 양측이 최근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뭐 이거 다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조금 화해하자라는 뭐 제스처를 취하긴 했었는데요. 예, 그랬는데 일단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일시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보였지만 곧 다시 정치적 메시지로 트럼프를 자극하기도 했다. 뭐 트럼프가 이제 화해를 안 받아주니까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큰 사건을 건들다 보니까 더 이상 갈등이 커질 것 같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의 행동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최근에 이 기자가 트럼프가 지나갈 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의 약물 사용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그러자 보통 이럴 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걔 약물 사용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정도로는 언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약물 사용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크게 터지다 보니까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보조금일 취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큰 취소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건데 스페이스X가 없으면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그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끊겠다는 이야기 자체도 일단 발언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보조금 이제 즉 보조금을 끊어내는 것 이제 계약을 끊어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현재 보여져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테슬라가 항상 이런 악재를 딛고 상승을 항상 보였었던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뭐 테슬라가 최근에서야 뭐 정치적 이슈를 파면서 갔지 언제부터 정치권을 등에 업고 움직인 기업이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머지 빅테크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는 계속되진 않을 거예요.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건을 보니까 그래도 묻어질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주요 지표 발표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하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했냐면 앞에 나왔던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너무 오버하는 거다. 너무 오버하는 거니까 이거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경기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 보니까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갈 만큼 안정화가 됐습니다. 시제 볼게요. 미국의 고용지표 내용을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인데요. 시간당 임금이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데 소폭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려면 이거 마이너스 나야 돼요. 사람들이 임금이 깎여야 되거든요. 깎여야 되는지 깎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게 2024년도 8월 달 당시 있죠. 진짜 고용 지표에 문제가 생기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시간당 임금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지 않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는 진짜 위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에는 정말 이 고용에는 문제가 크게 없구나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지표에서도 비슷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도 나왔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뭐 현재 좀 낮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겠지만 아래 보이시는 예측치를 보시면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는 말 그대로 농업을 제외한 고용 시장이 어땠냐라는 건데 예측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실업 U6 실업률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실업률은 그대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실업률을 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일자리를 잃었어. 난 일을 못 하고 있어. 나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U6 실업률이 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도 포함되는 게 이게 U6 실업률. 이게 좀 더 광범위한 실물 경제를 반영한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조금씩 낮아지더니 직전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 지표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경제 고용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네. 뭐 다른 데서는 전조 현상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보통 기업가들이 사람을 일단 불안하면 자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고용시장에서는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물론 뭐 다음 달에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태까지 나왔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 미국의 국채 가격이 그래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보시면요.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자 그 이외에도 경기 고용지표 다 긍정적으로 나왔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매도세가 강해졌다. 10년물 금리는 크게 상승했고 2년물 금리도 크게 상승했다. 금리 차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금 현재 고용 호조로 인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되었습니다. CMA에 따르면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83.4%로 급등해서 연준의 조기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년물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또 꼭 체크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지금 특히나 다른 금리들보다 단기 금리가 특히나 많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단기 금리는 다른 거 말고 뭐 실물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말고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의 법정 금리 이 기준 금리를 따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확실히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위기가 나오니까 경기 침체 분위기에 눌려 있었던 금리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태까지는 장기 금리들 위주로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차트 보시면 30년물 금리도 그렇고요. 이 장기 금리 위주로 많이 움직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딱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2년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트럼프한테 치명적이에요. 단기 국채 금리 움직임은 트럼프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잖아요. 높은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향후 금리가 낮아졌을 때 재발행하는 것을 현재 정부는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10년물 금리 채권 발행했다가 지금 현재 높은 금리에서 4.5% 금리에서 좀 오랫동안 10년 동안 금리를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2년물 금리를 발행하고 짧게 2년 뒤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더 저렴한 금리로 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자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보통 2년물 금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앞으로 대형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2년물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튀어주고 있다는 것은 채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그 감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채권이 발행될 때 트럼프 정부의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미 재무부는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2, 3개월에서 2년물 사이 중심으로 채권을 발행을 늘린 중입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은 단기 채권 금리로 대량의 채권 발행이 예상돼서 트럼프 정권에게 불리하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온 지가 중요해요. 트럼프 정부한테 경기 침체는 오히려 호재성이었거든요. 적당히 안 좋은 건 좋았어요. 금리를 눌러주니까. 근데 그 경기 침체 이슈가 이번 고용 지표 발표로 인해서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믿을 건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유 가격을 꽤나 낮게 계속해서 유지시켜 놨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6월 11일 날짜로 나오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다음 주 지금 현재 목요일 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짜로 나오는 금리 결정일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용지표 발표까지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니까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7월 초까지 결국 법안은 통과가 될 겁니다. 통과가 되는데 과연 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금리 상태가 어떨지 우리는 계속 추적 관찰해 봐야겠죠. 역시나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제가 그래도 6월달, 7월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고 실제 증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7월 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이 법안 통과와 함께 채권 발행 비싼 금리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트럼프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이제 정말 힘든 다음 지금 현재 4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으니까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전 영상에 저희가 뭐 따로 하나 더 미국의 은행에 규제를 푸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 채권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이거든요.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좋으니까 직전 영상까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준비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역시나 계속 10년물 채권 그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 계속 추격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